이재영, 이다영이 같은 팀에서 뛰면 그 팀은 반드시 망한다. 최근 배구계가 연이은 학폭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3년 전에 올라온 한 글에 성지 순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DC인사이드 배구 갤러리에 한 네티즌이 올린 이 글은 쌍둥이 모친 김경희에 대해 여자 배구판의 최순실이라고 칭하며 김경희가 리모컨 누르는 대로 작동하는 팀 꼬라지가 제대로 될 까닭이 만무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에 한 네티즌은 따로 뛰어도 망하는데 차라리 한 대 모아서 한 팀만 망하는 게 낫지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학폭사건 가해자로 지목되어 물의를 일으킨 이재영, 이다영 자매로 인해 이들의 모친 김경희가 논란의 중심으로 구설수에 올랐는데 여기에는 최근 벌어지는 학폭 미투 사건의 중요한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경희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랭킹 1위로 꼽혔던 왼손잡이 세터였으며 과거 효성 여자배구단에서 세터로 활약했고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국가대표로 출전한 바 있습니다. 김경희는 쌍둥이 자매와 마찬가지로 효성 여자배구단에서 뛰고 있던 당시 한국 배구계의 흑역사로 일컬어지는 집단체벌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습니다. 1992년 1월 20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진행된 여자배구 경기에서 효성 여자배구단 선수 16명은 모두 허벅지에 시퍼렇게 멍이 든 채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몽둥이로 맞은 피멍 자국이 미처 아물지도 않은 채 짧은 유니폼 밖으로 선명하게 드러날 정도였는데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수천 명의 관중들은 야유를 보냈고 일부 팬들은 팀을 찾아가 선수에 대한 체벌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사 결과 선수들에 대한 체벌은 이틀 전 경기에서 상대팀에 패배하자 당시 임대호 감독이 숙소에서 선수들을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어서 그는 선수들의 정신이 많이 해이해진 것 같아 정신무장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였다라며 폭행을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주장이었던 김경희만 피멍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김경희도 감독과 함께 폭행에 가담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음에도 당사자들의 함구로 아직까지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재영은 2017년 최고의 활약으로 올스타전 팬투표에서 남녀부 최다 득표를 기록하면서 여자 프로배구 스타로 떠올랐는데 인터뷰에서 활약의 비결로 강심장을 꼽으며 자신이 엄마 김경희를 닮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영은 엄마가 배구인들 사이에서 깡패로 불렸고 운동에 대한 열정이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크게 웃으면서 말했지만 현재 이 발언은 학폭 사건이 터지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모전 여전이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쌍둥이의 학교폭력을 제보한 2차 제보 피해자는 쌍둥이와 동기임에도 둘이 빨래를 도맡아 하고 심심하면 그들의 폭언과 손찌검에 시달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숙사안에서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땐 엄마 찬스를 쓰면서 압박을 했고 쌍둥이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 일러 바치면 역으로 단체 기합을 받았다고도 밝혔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당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전하면서 그는 운동 시간을 뺏기면서까지 누군가의 옆자리를 서포트하려고 배구를 한 것이 아닌 단지 배구를 재밌어하고 좋아하던 순수한 배구 선수였고 계속 노력하려 했다고 전하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최근 자신의 자녀가 이재영, 이다영 자매와 함께 전주 군영중학교 배구팀에서 활동했다고 주장한 3차 제보 피해자는 그는 시합장에 다녀보면 쌍둥이만 하는 배구였지 나머지는 자리만 지키는 배구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경희가 자기 딸에게 전화해 언니한테 공 올려라 라는 소리를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행동은 쌍둥이 자매가 프로 선수가 된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김경희는 자기 딸들의 경기를 보기 위해 경기장을 자주 찾아서 그 모습이 종종 중계화면에 잡히기도 했는데 문제는 배구계 선배라는 지위를 악용해서 딸들이 속한 팀의 훈련장을 제집 드나들 듯한 행동으로 팀을 장악하려고 했다는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러한 김경희의 선을 넘는 행동들이 쌍둥이와 김연경 사이 갈등이 발단이 되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김연경이 주장 자격으로 김경희가 월권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로 인해서 사이가 틀어졌다는 설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러나 흥국생명 박미희 감독은 김경희의 월권 행위 의혹을 정면 부인하며 그런 질문은 나를 포함한 현직 지도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선수들은 배구계의 대선배인 김경희를 무서워했지만 김연경은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절대 바뀔 수 없을 것 같았던 배구계의 잘못된 관행들을 그 누구도 나서지 못했지만 김연경은 바꾸려고 했습니다. 김연경이 고등학교 선배라고 주장하는 네티즌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과거 김연경과의 일화를 밝혔습니다. 주장 출신이었던 그는 실업팀 입단 후 어느 날 코치님이 괴물이 있다라고 얼른 와보라고 해 졸업생의 면모를 과시하며 후배들 간식을 사들고 모교 체육관을 찾은 당시를 회상하는 글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체육관을 들어서자마자 코치는 고등 신입 후배를 마르고 닳도록 칭찬했고 그 괴물 같았던 후배는 현재 세계적인 괴물이 되었을 뿐더러 선배인 자신들이 하지 못한 놀라운 업적과 존경스러운 행보를 이어갔다고 전했습니다. 그 괴물은 바로 김연경이었습니다. 김연경은 당시 후배 선수들이 선배들의 유니폼은 물론 생리열 묻은 속옷까지 무조건 손빨래를 해야 했던 점, 그로 인한 자괴감은 운동에 미련을 놓게 했던 오랜 관행을 김연경이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했습니다.
또 이 모든 것을 견디지 못했던 자신과 그것을 견뎌내고 바꿔버린 김연경은 정말 최고라며 극찬했고 응원과 함께 고마움으로 그를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지금 상황이 배국의 깡패라 불리며 벌였던 관행들을 실력과 인성까지 겸비한 괴물이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김연경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당시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이 20년 만에 금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배구협회는 예산을 핑계로 김치찌개로 회식하는 푸대접을 하자 결국 화가 난 김연경이 사배를 털어가며 고급 레스토랑에서 뒤풀이를 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주변인들은 이런 김연경에 대해서 노르웨이나 미국 등에서 온 다른 용병 선수와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 학교 선수들에게 좋은 본보기이며 예의 바르고 성실하다.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줄 안다. 이름만으로도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는 세계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선수다. 대통령이 와도 청소부가 와도 다르게 행동하지 않을 사람이다. 라며 크게 될 사람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연경은 약하거나 소외된 후배들을 잘 챙겨주기로 자명하며 신인 선수의 장난에서 그 면모를 확연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흥국생명의 신인 선수 박현주는 당시 경기장에서 대선배인 김연경에게 이른바 나쁜 손장난을 쳤습니다. 예의 없다고 생각하거나 불쾌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김연경은 주먹을 꽉 쥔 꿀밤 포즈를 취하며 응수를 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은 평소 김연경 선수가 얼마나 편하게 잘 대해줬으면 저런 장난을 칠 수 있을까? 둘 다 귀엽고 보기 좋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때 김연경이 터키 페네르바체 회장의 배를 만지는 사진이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김연경은 페네르바체의 최대 천적인 바키퍼방크의 74연승을 끊고 소속팀을 터키컵 우승으로 이끄는 등 팀의 에이스로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이에 일디림 회장은 김연경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아끼지 않으며 만약 김연경이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모든 비용을 지불하겠다. 또 우리 구장을 빌려주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김연경 회장님 배 왜 만져? 소속팀이 진짜 김연경을 아끼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김연경은 터키 명문구단 엑자시바시에서도 아시아인 최초로 주장을 차고 팀을 이끌며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또한 세계 주요 배구인들로부터 그 실력을 인정받으며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선수, 농구로 치면 마이클 조던급이라는 최고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김연경에게 중국 리그에서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며 백지 수표를 건넸다는 일화가 알려졌습니다. 2017년 유럽 무대를 제패한 김연경은 중국 상하이행을 결심했습니다. 중국 리그는 유럽 리그에 비해 리그 기간이 짧고 한국과 가까우며 비시즌 국가대표로 활동할 때 좋은 컨디션으로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상하이가 김연경을 영입했을 때 많은 중국 팬들이 반발과 짜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국 여자 배구는 세계 챔피언이기에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와도 무언가를 할 수 없다 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군다나 유럽도 아닌 한국인이 와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중화사상으로 배타적인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김연경은 단숨에 중국 리그의 판도를 바꿔놓았고 이에 김연경을 대하던 팬들의 분위기는 돌변했습니다. 김연경이 지난해 하위권인 상하이를 17년 만에 정규 시즌 우승으로 이끌며 팬들의 잘못된 편견을 보기 좋게 깨버린 것입니다. 중국 신화스포츠는 한국인 한 명에게 중국 리그가 정복당한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다. 기술적인 능력으로 판단해서 우리는 뛰어난 여자 선수에게 존경을 표할 수 있다. 김연경은 1승만 더하면 4개국을 정복하는 슈퍼스타가 된다. 그런 기록을 세운 중국 여자 선수는 없다. 라며 김연경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했습니다. 김연경이 이전 용병들과 다름없이 팀 성적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중국 배구협회와 언론들의 섣부른 예상을 깨버리자 중국 공산당 간부들은 체제 선전의 도구로 활용해온 스포츠 선진화 정책에 흠이 갈 것을 우려했습니다. 중국 언론도 이를 부추기며 상하이의 돌풍 원인이 해외 용병 한 명 때문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뽑아냈고 이로 인해 팀원 내부에서 김연경을 견제하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상하이 동료들은 김연경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결국 배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의 전문가들은 중국인 선수 정춘레이를 MVP로 만들기 위해 노골적으로 정춘레이 쪽으로 많은 토스를 올리고 김연경을 완전히 배제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연경은 경기 내내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며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연경은 팀 내 가장 공헌도 높은 활동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스포츠계의 정통한 소식통은 이번 문제가 중국 공산당 차원에서 하달된 지침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김연경은 중국에서의 한 시즌을 마치고 터키 리그로 떠났습니다. 김연경은 과거 국내 최초로 일본 여자 배구 리그에 진출했을 때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마찬가지로 편견과 텃세에 시달렸습니다. 일본 언론과 팬들은 김연경 입단 가능성과 관련한 기사가 뜨자 한국의 에이스 따위 데려와봐야 써먹지 못한다. 다른 좋은 용병 데려와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당시 한국인이라서 차별하는 분위기에 김연경은 결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구나 생각했습니다. 김연경은 일본 진출 첫 해 일본 프로 배구리그 득점왕에 오르며 배구 역사를 다시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하위 팀인 JT마블러스가 25연승을 달리게 만들었고 2번이나 우승시키는 놀라운 업적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김연경은
일본 진출 6개월 만에 일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일본 언론에서도 김연경의 아이돌급 인기를 대서특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김연경은 일본, 중국, 터키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며 전 세계에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김연경은 한국 배구의 벽을 만나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는 한국 배구의 미래들을 위해 후원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동료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우뚝 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경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것이 없어도, 끌어주는 이가 없어도, 아무리 봐주는 사람이 없어도, 함께 달리는 동료가 없어도 김연경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에세이 서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지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거대한 벽을 만나는 순간에도 도망치지 않고 부딪히며 결국에는 나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단단한 계단으로 만들었다. 지금까지 뉴스란이었습니다.